오늘은 11일 차예요. 벨로라도에서 아타푸엘카라는 몰라요.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30km 걸리고 해발고도 상승고도가 한 500 정도 돼요. 어제 벨로라도에서 원래 항상 도시에 가면은 쉬다가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동네 구경도 하고 하는데 어제는 비바람 많이 불고 해서 벨로라도 구경을 하나도 못했어요. 어제는 바람에 너무 치여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알베르게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썼어요. 너무 아쉬워. 하지만 오늘은 가면 더 재밌게 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어저께 여행을 그만두고 오늘 아침에 저희랑 안녕 인사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저도 그때 한 4, 5일 전에 구름이 무지개 다리 건너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아줘서 마음이 따뜻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조금 슬픈 일이 생겨서 더 속상했어요. 타지에 살거나 외국에서 뭐 여행 중이거나 아주 멀리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실제로 가족들이랑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걸 염려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같이 붙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곳으로 그리고 또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다들 모르는 거니까 구름이한테도 인사하고. 원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 과일 종류는 조금씩 먹어도 초콜릿 단 거 안 먹었거든요. 5km 걷고 나온 카페에서만 커피로 시작했는데 초콜릿을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친구 초코 도넛도 한 입 먹었는데 앞으로 초콜릿을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고 해가 불나듯이 오늘은 30km를 걸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 주안데 오르테인가? 몰라. 거기에 머무르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숙소도 예약해놔가지고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걷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카페 그런 거로 가서 쉬고 밥도 먹고 계속 그럴 거고요. 근데 웃긴 게 사실 매일매일 우리 천천히 가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빨라져.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빨라가지고 친구들이 클라라가 너무 빠르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오늘은 해도 떴을 때 느긋하게 시작했고 비도 안 오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천천히 걷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속도에서 끝까지 조심히 가겠습니다. 부엔 카미노.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에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오늘 부활절이에요. 해피 이스터.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열심히 놀다 보니까 근데 영상을 조금 까먹긴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비해서 좀 짧아지긴 했어요. 말도 별로 없고 혼자 걸을 때는 말이 계속 하는데 근데 같이 걷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일이 될 순 없겠지만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부활절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 가까이에도 있었고 또 저희 친구 중에도 있었고 해서 오늘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어제 한계를 이야기하다가 말했듯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그 한계에 도달하는 게 부정적이고 그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한계에 도달함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 좋은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한계에 도달하여 이제 우리의 배터리가 꺼져서 평온하게 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평생을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내려고 그리고 그 한계를 만나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계에 갔을 때 우리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가 할 때도 요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사바아사나를 하잖아요. 그 사바아사나라는 자세를 한국 명칭으로 하면 송장 자세라고도 하거든요. 시체 자세. 시체라면 좀 그러네. 죽은 사람처럼 그냥 몸에 힘을 쭉 풀고 푹 평온하게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쉽게 죽음을 바로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가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송장 자세 사바아사나를 함으로써 잠시나마 그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에너지가 돌고 재생되어요, 모든 게. 하지만 진짜 실제 죽음은 재생될 수는 없겠죠.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종교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가치가 달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요가에서도 그런 평온한 휴식을 위해서 사바아사나를 합니다. 산으로 가네요, 이야기가 조금. 하지만 저는 그 요가를 하고 사바아사나를 함으로써 뭐 요가하는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짧으면 20-30분일 수도 있어요. 길면 1시간 30분, 2시간도 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인생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처음에 조금씩 움직이며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막 아주 활동적인 동작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몸을 쿨다운 시켜서 시원하게 만들며 마지막에는 아주 편안하게 사바아사나로 휴식을 취해요. 그 경험으로써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깝게 더 여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란 거는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언제나 올 것이며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경험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에게 가까운 죽음을 생각해보면요. 5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있으셨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이 생기셔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저의 가장 가까운 죽음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엔 좀
무섭기도 했는데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저 많이 슬펐고, 근데 또 그저 막 슬플 것도 없었어요. 다시 함께 목소리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요.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한창을 몇십 년을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푹 쉬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죽음은 무섭거나 슬픈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한 것이라고, 평화로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름이 나이가 14살인가 그랬거든요. 구름이도 한 3년인가 4년 동안 앞이 안 보이고 눈에 시신경이 죽어서 갑자기 막 벽에 부딪히고 우리 다리에 부딪히고 정신을 못 차리길래 막 병원 가서 다 알아보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치매도 같이 왔어요. 감각이 하나 죽으면은 또 다른 감각들도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구름이가 귀도 잘 더 안 들렸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구름이가 올해 못 갈 줄 알았어요. 대마왕 진흙탕이 나타나서, 잠시만요.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어요. 신발이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구름이가 그렇게 처음에 되고 한 1년 정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정말 케어를 잘하셨는 부분도 있고요. 밥도 못 먹으니까 매일 밥 먹이고, 화장실 배변도 안 되니까 맨날 청소하고, 왜냐면 응가를 싸거나 시야를 싸고 다 안 보이니까 그 위로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치매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온 집이 다 똥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도 고생을 하셨고 다 케어를 하셨고, 그럼 엄마 아빠의 고생과 그리고 우리 구름이의 삶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아이의 삶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그게 삶이었겠죠? 그 아이의 생명이 그때까지였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거의 4년을 더 살았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채로. 근데 우리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구름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점점 늙어가고 상태는 안 좋고 다치기만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거든요. 근데 또 밥은 정말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케어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도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우리끼리도 많이 싸웠고 그랬어요, 진짜. 하지만 그렇게 밥을 열심히 잘 먹는 아이를 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항상 이제 구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엄마 아빠 집 가면은 구름이 인사 맨날 하고 했는데 그게 몇 년이 쑥쑥 지났어요. 2년 전 발리 갈 때만 해도 구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과 또 좀 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구름이가 그렇게 해서 살아줘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올 때는 구름이한테 인사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나는 구름이한테 구름아 안녕 하고 속으로 마지막이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구름아 우리 가을에 만나 이러고 제가 왔거든요. 왜냐면 구름이가 계속 잘 있어주길래.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며칠간 안 울었는데 갑자기 조금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구름이는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구름이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엄마랑 그때 전화하는데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근데 엄마랑 엄마 했는데 엄마가 혜준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갔어 했거든요. 엄마 우는 거예요 그때. 근데 물론 우리가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뭐 바래왔는 거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슬프긴 하죠. 하지만 빨리 그 슬픔을 우리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라 해야 될까? 그랬어요. 그냥 서로에게 구름이가 쉴 수 있으니까 감사했어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는 망자에 대한 망자를 늘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않을까요? 남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망자의 가족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또 어디에 묻어줄 것이며, 또 요즘은 화장을 할지 아니면 매장을 할지 그런 거부터 해서 모든 것은 그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야 할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마냥 슬퍼할 수만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망자를 편안하게 모셔야지 본인들도 편해지고요.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모두에게 오는 것이기에 항상 사랑하며 살거든요. 모든 것을 사랑해요. 나의 모든 것, 가족들,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주어요. 그게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죽음은 절대 나쁘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저 받아들여서 우리를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생각해보았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4km가 되었어요. 앞에 카페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살아가야 하니까 또 먹어야죠. 드디어 첫 번째 카페가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어요. 포근한 냄새 난다. Very mad. I was so mad. 이곳에서는 카페라떼를 시키면 스팀 밀크를 바로 앞에서 부어주세요. 아침 2차. 수영장. 스위밍. 예! 이상한 감옥으로 가고 있어. 뭐지? 이곳에서 맨날 진흙 밟으면서 신발이 엄청 더러워지고 바지가랑이가 다 진흙투성이에요. 처음에는 바지가랑이 막 묻으면 맨날 빨았거든요. 그 밑에만이라도. 근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그냥 걸어서 말려두고 내일 또 입고 며칠 입고 세탁기 돌리고 이래요. 처음에는 엄청 깔끔 떨었는데 그거 뭐 깔끔 떨어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또 깔끔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자연 친화적인 것 같고 자연에 속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런 옷이랑 장비 같은 거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 친구들은 보면은 막 그렇게 비싼 거 안 쓰거든요. 외국 친구들은 다 브랜드 있는 거 비싼 걸로. 그걸 보면서
반성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반성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막 바지 기능성 2개에다가 반팔 2개, 막 긴팔 1개 여러 가지씩 챙겼는데 다 필요 없어요. 바지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저 여기에서 열심히 갈 수 있는 체력과 자신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초콜릿 줘가지고 진흙 대마왕이 나타났어. You okay? 아주 완전 대굴대굴 구를 뻔했어요. 진흙탕에서 흙이 묻었네. 대차게 넘어질 뻔했고요. 신발에 물이 가득하고 진흙 똥이 다 묻어 있어요. 내가 그냥 똥을 싸버릴까 봐봐. When you feel the pressure grow, it starts to blow, and your butt will start to blow. When you come up to a trench, and your hand lets off a stench, diarrhea. 저 앞에 엄청난 어필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45도예요. 옆에 핑크핑크 꽃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물구덩이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만큼이랑 Is he doing it now? 다 물구덩이. 우리는 똥, 발똥. 걷다가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이 방향으로 가려. 하트. 짜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24km 걸었어요. 발목이 뭔가 발목 안에가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은 정도예요. 한 1시간 반, 2시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다. 끝이 안 나고 마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배고프고 쉬마려고요. 원래는 부르고스까지 오늘 가는 날이었는데 40km 절대 못 갔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차이나에 멈추기로 했어요. 이곳은 산주왕대 오르테가에 있는 성당이에요. 잠시 와서 앉아 있다가 가요. 밥 먹는데 피트라는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인데 저희랑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저희한테 다들 뭐 여기서 어떤 걸 배웠냐라고 물었거든요. 다들 말했는데 저는 공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장면과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가는 길에 성당이 열려있길래 먼저 보내고 혼자 잠시 왔어요. 제가 사실 첫날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었는 게 아니라 그냥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구름이 가고 구름이 다음날 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제가 구름이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래서 목금토 한 오늘까지 안 운 지 4일 차였는데 결국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서 제 존재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이 풀이 예쁘면 예쁘다. 꽃이 예쁘면 노란색 꽃이 있네? 좋은 향기 난다.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그저 그것만을 느끼고 싶고 이곳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그냥 서로 함께 공유하며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저의 힘듦이나 아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왜 산티아고 순례길 가냐?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는 다 알고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너무 깊어서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 이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 꺼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고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그런 방관자라 해야 되나? 그냥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존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편견 없이 그저 그가 있는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말투이냐, 모든 태도가 어떤 건지를 바라보고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저 있는 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요. 이 말이 모든 사람을 좋게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냥 사람을 더 알아간다 라는 건데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바라보아요. 근데 오늘 피트라는 선생님께서 뭔가 좀 느낌이 요가적인 그런 느낌이 빡 나는 분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은 너무 많은 걸 안 물어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라. 본인은 하나만 대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누구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에는 제가 얘기 안 하겠다고 했어요. Maybe later 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꺼내는 순간 내가 또 약해질 것 같기도 한 마음이 있고 근데 언젠가는 나도 얘기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1대1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걸으면서 한 번씩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은 진득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오기는 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참 웃긴 게 장난도 가장 많이 치고 시끄럽고 약간 그런 에너지가 강력해 보이는 사람은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아요. 숨겨요. 그러다가 약간 좀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에 대한 그런 아픔을 굳이 누구한테 나누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냥 좋은 에너지만 꺼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류라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좀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눈이 좀 뜨끈뜨끈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는 엄청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한테 나누어주고 그런 모든 장면들이 제 마음에 너무 울렸어요. 사실 오늘 30km를 걸어야 되는데 29km를 2번이나 걸었기 때문에 막 걱정은 안 됐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왜 이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20km부터 25km까지였나? 진짜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냥 좀 계속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서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힘듦을 나누고 해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런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대화를 유심히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보니까 또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내 혼자만 생각하고 싶고 내 감정을 또 안 들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혼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식사 시간과 성당에 문이 열려 있음에 제가 또 저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뭐라길래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즐거움이 나타나니까 또 얘기하면 한계를 또 만나고 한계를 이겨내는 거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오늘 11일차까지 배운 것이라 해야 되나? 배우고 있는 것? 아무튼 제가 느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왔는 이유는 고통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을 만나고 또 제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관자, 바라보는 그 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 했는 것도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둘째이고 저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까 전에 아침에는 괜찮았지만 또 오후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내가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고 화가 또 났다가 편안했다가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바라보고 만나고 싶었어요.
고작 11일차 이제 걸었는데 2주도 안 되었잖아요. 이 길에서 5만 가지의 감정을 다 느끼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슬픔, 괴로움과 짜증남,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러한 감정을 바라보고 또 잘 돌보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라는 인간은 조금 더 성장될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특히 또 요가를 해서, 요가나 뭐 웰니스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들어줄 수 있는 또 능력, 그런 것을 여기에서 몸소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어제부터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10일차였던 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 종일 만트라 들으면서, 만트라 읽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걸었거든요. 그것이 저의 그런 힘듦과 괴로움을 이기고 버티고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봐요. 그러한 방법을 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결론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듦 속에서도 걸을 수 있으니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고 주저앉고 바닥에 나뒹굴고 싶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우선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멀리 떠나 있고 이제 한 5km 정도가 남았는데 아주 천천히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려고요. 우리 소 친구들이 있네요. 구름이 같이 생겨서 귀여워. 안녕. 몽몽이 소몽몽몽. 요즘 말 친구들이 안 보여가지고 좀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이 뷰가 나타나네요. 말 친구들. 이제 안 무서워. 안 오겠지. 그리고요, 여기 길 위에서 걸음으로써 내가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이 떠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서 또 길을 떠나고 걷고 산을 오르고 내리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잠 잘 곳을 또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씻고 빨래를 하고 또 저녁을 챙겨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그리고 잠에 들어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 좀 지루하다 해야 되나? 되게 귀찮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삶의 행동들로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느낌으로써 이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를 더 감정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 길로 데려오게 했는 것일까? 어떤 그 어려움과 아픔이 이 길까지 멀리까지 와서 또 그 긴 길을 걷게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그 운동으로 왔다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운동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했다고 해서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무엇이 새로운 걸 얻고자 아니면 좀 치유하고자 순환시키고자 다들 그곳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걸어도 끝이 안 나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오래 걸었기도 하고 매일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나 봐요. 근데 나쁜 힘듦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오늘 하루 종일 진흙탕 밟고 신발에 막 물 들어오고 진흙 들어오고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물 받은 신발이 다 망가져서 그게 또 속상해서 신발은 바꾸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상했단 말이죠. 안녕 친구들. 오늘은 일요일이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 30.83km를 걸었어. 그런데 아직도 도착을 하지 못했어. 아직 가려면 한 2km는 더 가야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첫날부터 구름이 그때 무지개 다리 건넌 날 그 다음날까지 울다가 그 다음날에 구름이 꿈을 꿨거든. 구름이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꿈을 꿨는데 그 이후로 내가 울지 않았단 말이지. 3일 동안 안 울다가 오늘 힘들어서 울었어. 근데 마냥 힘들어서 운 건 아니야.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그랬어. 길이 이쪽인가 봐. 몰라. 아무튼 나는 또 열심히 가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사실이 있거든. 아무튼 몰라. 모두들 보고 싶다요. 짜증나요. 저 앞에 마을 보이는데 다가오지를 않아요. 마치 그 시력 검사할 때 그 자동차 보는 그거 같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마을에. 지금까지는 32.73km고 9시간 36분째예요. 물론 쉬는 시간도 다 포함된 시간이거든요. 안 멈추어서. 제가 오늘 힘들었던 거는 길 상태도 그렇고 거리도 힘들고 그렇긴 했지만 제가 약해졌다는 걸 느껴서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더 약해졌고요. 얼른 따뜻하게 씻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게 도착했는데 젤리를 먹으러 하셨어요. Gracias. 알베르게 들어와서 샤워 기다리고 있어요. 총 33km 걸렸어요. 얼른 씻고 쉬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저녁을 여기서 해먹기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씻고 나와서 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흙에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막 미끌미끌거리고. 근데 또 끝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긴 해요.
한 잔만 마시고 조금만 누워서 쉬려고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 침대에도 안 들어갔고 괜히 누웠다가 잠들어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우리 친구들이랑 여기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기로 했어요. 맥주 한 잔만 꿀꺽하고 시원하게 다시 쉴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서 뷔페 먹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벌써 준비 중이에요. Whoa, it's soft. It's delicious. Thank you. Oh, yeah. 지금 조용히 해야 해서 말 크게 하지 않고 녹음할게요. 밥 먹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잘 거예요. 뭔 말이야? 너무 힘들었는데 밥 먹고 힘났다.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빨리 몰라. 안녕.